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로봇주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가 테슬라발 중국 제품을 안 쓰겠다라는 것에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AI 로보틱스 부문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먼저 로봇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주 이 강점으로는 풍부한 제조 산업의 데이터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력이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다만 약점으로는 자본력과 인재가 부족하고 AI 역량이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공급망 내에 중국 기업이 배제되는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정부 정책 지원의 확대를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이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있죠. 중국과의 가격 경쟁, AI 버블을 꼽아주셨는데 먼저 최근에 증시를 약간 흔들고 있는 것이 AI 버블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AI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게 될 거다라는 네. 기대감들이 선행을 하면서 AI나 또는 뭐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사실 뭐 로봇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당장의 수익화를 꿈꾸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들 때문에 조금 이제 버블론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네. 마찬가지다. 로봇이 당장이라도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가사 공간에 들어와서 무언가의 이제 가치들을 효용 가치들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게 이제 구현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러겠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AI 거품론 이러한 공포 심리가 로봇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로봇이랑 AI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결국 로봇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계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로봇들은 이제 수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었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로봇은 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인지 판단은 무엇으로 하느냐 했을 때 AI로 수행을 하게 되고 물론 AI가 지금 뭐 챗GPT라든지 이런 LLM 베이스의 AI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네. 로봇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듯 피지컬 AI다. 물리적인 AI인데 이 물리적인 AI는 아직 물리적인 데이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결국 뭐 AI의 약간 이런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타이틀로 쓴 것이 테슬라에서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만들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부품을 안 쓰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고 그 배경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에 계속 중국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부과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결국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는가가 사실 이제 근원적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봤을 때 결국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 미국과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으로 떠오르는 로봇 분야에서도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런 성장들을 조금 이제 막을 필요들이 있는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쪽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미국 로봇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중국산 부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고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도 로봇 쪽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라고 꼽아주셨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다면 국내 로봇과 관련된 부품의 가격이라든지 실제로 뭐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서서 말씀하신 테슬라와 관련된 사례에서 보면은 여기에 정말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최대 강점은 뭐 기술력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고 이 중국의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과 그리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수출 시장으로 좀 빠르게 나오면서 물량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 전방에 이 국내 로봇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가격 효과들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수혜를 진짜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뭐 수출 시장에 나가기 앞서서 이 국내 로봇 기업들이 커지면서 이 국내 시장에서의 레퍼런스들이 쌓이고 물량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주목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현대차라든지 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이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양산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현대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에 125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부분, 뭐 AI라든지 로봇 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 기반이 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네. 부분들이고 이번에 현대차가 약 5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이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센터 그리고 이제 로봇을 제조하거나 또는 또 이제 저희 현대차 그룹의 로봇뿐만 아니라 외부의 로봇들을 위탁 제조해주는 이제 그런 파운드리 사업까지 이제 투자를 가속화해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현대차 그룹에 주목을 하는 거는 결국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인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서 계속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비롯한 여러 로봇들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국내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부품주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으로는 어떤 곳들 눈여겨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꼽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좀 주력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 있고 올해도 뭐 7월달, 8월달에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이제 그룹사들에서 계속 앞으로 이 로봇 양산 쪽 관련해서 뭐 부품을 양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AS나 이제 유통들을 맡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현대차 그룹사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갖추고 계시긴 하지만 또 로봇 전문 쪽에서 로봇 전문 부품 쪽에서는 뭐 이제 로봇의 기업들과 협력할 필요성들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감속기라든지 여러 이제 부품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들도 이제 저희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강조를 해주신 것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인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많이 협업과 관련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사실 이번 달 초에도 뭐 깐부치킨 해동 여러 네.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GPU 26만 장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었었고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뭐 사실 AI뿐만 아니라 로봇주들도 엄청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받았었는데 도대체 이제 엔비디아랑 이 로봇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뭐 동등하게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로봇을 뭐 공동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데이터 확보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들을 학습시킬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이 GPU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이 엔비디아가 그 GPU를 우리나라한테 공급을 해준다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이 개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피지컬 AI들을 만들어가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을 했다, 확보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이 GPU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좀 빠르게 이제 쫓아가면서 이 피지컬 AI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기는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강 체제가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비교를 좀 해본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이 로봇 AI 쪽에서도 그러니까 LLM과 같은 이제 대규모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학습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시킨 이제 그런 대규모 모델들이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규모 모델 자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 대규모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GPU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본 투자와 이제 인재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대규모 이제 로봇 모델을 만드는 흐름에 추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네. 풍부한 이런 제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뭐 해외 기업들이 만든 이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데이터들을 붙이면서 조금 이제 파인 튜닝, 미세 조정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당장 이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특화 모델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여러 산업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또 앞으로 큰 힘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계신 기업이라든지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어떻게 도움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 올해 로봇 섹터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은 네. 단연코 로보티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던 기업인데, 결국 이 로봇 시장의 현재 주소들을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뭔가 당장 이 상용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고, 앞에서 막 계속 언급을 드렸던 개발이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결국 로봇주들 중에서도 이 개발의 확대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로보티즈가 이제 연구용 플랫폼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로봇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는 연구용 휴머노이드 플랫폼이라든지 로봇 핸드까지 풀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어서, 현재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또 연말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연초에 CES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로봇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올해 있었던 CES 2025도 주인공은 로봇이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키노트에서 젠슨 왕 CEO께서 이제 피지컬 AI를 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도 이 피지컬 AI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까지 붙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여서 CES 2022에서도 로봇이 아마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들 공개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조금 이제 저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로봇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되어 왔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프로토타입이 많이 나오고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피규어 AI의 3세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젠3 3세대 로봇이라든지 양산 설계를 적용한 휴머노이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단순히 개발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 산업 현장이나 이제 가사 공간에 투입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검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서 내년 이후에 로봇이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또는 조금 다시 한번 겨울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 놓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나아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과 AI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